그러다가 이제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일본이 조선에게 러일 전쟁에 승리하면서 을사조약을 맺으면서 이제 외교권과 재정권을 박탈하는 바람에 중도에 멈추게 되는 거죠. 이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하면서 대한제국에서 이게 발급해준 정부의 공식적인 토지 문기입니다. 이게 대한제국이라고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전답관계라고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밭과 논의 그 토지 문기를 한 것이죠. 이게 보면은 광무 7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제국을 공포하면서 연호를 개창한 게 광무였거든요. 그러니까 1897년이 광무 1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광무 7년이면 1903년에 발급한 정부의 공식적인 토지대장입니다. 여기는 주소가 있고요. 강원도 울진군, 원남면, 길곡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토지 소유자입니다. 김덕홍이라는 사람이 이제 토지 소유자이고, 이게 토지 면적, 사속 이렇게 되어 있죠. 토지 등급은 6등전이었다. 이렇게 이제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조선사의 최초로 관청에서 발급한 공식적인 토지 문서였다 라고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을 이제 이어받아서 일본이 1910년에 토지 조사 사업을 벌려서 이제 전국적인 이제 토지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토지 대장을 발급해 주는 거죠. 자, 대한제국은 뿐만 아니라 그런 재정 세원을 어떤 발굴하기 위한 어떤 그런 개혁책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화폐금융제도의 개혁 정책도 펼쳤습니다. 즉 1894년 갑오개혁 때 신식화폐 발행 장정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장정을 발표해서 이 당시에 금본위 제도를 이제 공포하면서 조세 급납화를 실시합니다. 그러나 계속적인 어떤 재정 지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속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바로 고종의 신복이었던 이용익이 주도해가지고 대한제국 시기 때 화폐제도를 개혁하고 중앙은행을 창립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화폐금융제도를 개혁을 하고 다시 1898년에는 금본위 제도를 이제 시행하면서 나름대로의 이제 근대식 화폐제도를 시행해 가려고 하고, 또 근대적 은행을 이제 설립을 해가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식산훈업정책은 산업진흥정책을 실시해갔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조선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권 상인들을 보호 육성하면서, 즉 외국 상인의 침탈을 저지하는 그런 정책을 실시했어요. 갑오 정권 때는 자유방임정책, 자유무역주의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잡세를 폐지하고 특권적인 사업 권리를 폐지하고 외국 상인들도 들어와서 마음대로 자유스럽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실시했어요. 근데 대한제국 측에는 이것을 폐지하고 이제 외국 상인들의 상업 활동을 일정하게 이제 견제하면서 조선 상인의 어떤 활동을 이제 촉진하는 그런 정책을 실시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상업학교, 공업학교를 세워서 상공업자 양성을 주력하게 되고, 또 전현직 관료와 황제 측근 세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근대적 기업, 공장, 회사 이런 것을 설립해가지고 대한제국이 선진적인 기술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회사나 공장을 설립하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는 대한제국에서는 열강들의, 특히 서구 열강들의 이권 침탈에 대응하는 그런 나름대로 이제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구 열강들이 1894년 이후에 많은 광산 채굴권, 철도 부설권, 삼림 체벌권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조선 내부에 수십 개의 이권들을 요구하고 그것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일정 부분은 이제 거부하면서 대한제국이 스스로 그런 이제 근대적인 어떤 시설들을 만들려는 노력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서북철도국이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서울에서부터 개성까지 한번 철도를 건설해 봅니다. 그런 이제 시도를 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많은 돈이 들겠죠. 하여튼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대한제국은 1897년부터 1904년까지 고종은 대한제국을 공포하면서 조선의 마지막 근대 사회로의 어떤 개혁을 시도하게 된다. 그것은 나름대로 왕권은 절대적으로 이제 강화해가는 황제권을 내세우면서 황제권을 강화해가고, 반면에 다른 부분, 경제, 사회 이런 부분은 근대주의 사회 체제로 하는 갑오 정권 이래로의 근대적인 어떤 사회 체제의 어떤 개혁의 흐름들을 계승해서 실시를 해가려고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외국인들의 어떤 이제 경제적인 침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에겐 토지 소유권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또 외국 상인들이 들어와서 이제 상권을 이제 장악해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견제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왜 대한제국의 개혁 정책이 실패했느냐 하는 것은, 이 대한제국 개혁 정책이 조금 아까 살펴본 것처럼 한꺼번에 많은 개혁의 어떤 시도들을 하게 되었어요. 한편으로 토지조사업도 행했고 호구조사도 행했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많은 돈이 들 수밖에 없었다. 또 뒤에 산업진흥정책, 상공업학교라든지 혹은 많은 회사나 공장을 설립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땐 또 많은 돈이 들 수밖에 없었다. 그럴 때 이 당시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정책들은 이제 집행을 해갔어야 되는데, 많은 정책들을 한꺼번에 실시를 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고 형태를 띠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이게 이제 양모호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근대적 군함입니다. 대한제국 정부가 최초로 구입을 했던 근대적 군함이에요. 이 대한제국에서는 이 시기에 나름대로 고종은 대한제국을 설립하면서 1897년 설립하면서 근대적인 군대를 창설합니다. 원수부라고 하는 근대적인 군대를 창설하고, 두 번째는 근대적인 경찰국을 창설합니다. 근대적인 경찰. 예전에는 포도청이 있었는데 포도청을 해산시키고 근대적인 경찰제도로서 경부, 요새 경무청, 그게 이제 요새 경찰청인데 그것을 만들게 되죠. 또 그러면서 이제 근대적 군함을 구입을 하는데, 이것은 일본 정부로부터 구입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원래는 영국에서 화물선으로 만든 것을 일본이 군함으로 개조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일본 정부로부터 샀는데, 여기서 이제 황제 즉위할 때 함포 몇 발 쏘고 인천 앞바다에서 그렇게 하고서 이게 군함, 나중에 보니까 군함으로서의 용도로는 부적절했어요. 그래서 다시 1905년 이후에 다시 일본에게 헐값으로 판매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 뒤에 이게 이제 광제호라는 1904년에 다시 대한제국이 이제 구입한 함대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지금의 그런 정책들을 한꺼번에 시행하면서 많은 재원이 들면서
또 시행착오를 이제 겪었던 그런 형태를 띠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인물을 보시면은 이것은 1898년, 원래 98년서부터 1904년까지 걸쳐서 대한제국이 토지조사 사업을 벌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엔 양지하문 또 지계하문을 설치해서 전국적인 토지조사를 실시하는데, 이게 전국의 부동산을 조사해서 국가사업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옛날부터 소유권을 조사해서 근대법적인 소유권으로 국가가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자gin을 조사하는 일, 뭐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것이 이제 당시에 지계하문이라는 데서 토지조사 사업을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이제 쭉 이제 한 40개의 조문을 이제 공포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대한제국 시기에 주식을 모집해가지고 이제 회사를 설립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이때 붐을 이룹니다. 이게 황성신문에서 이건 관료와 전직 관료나 뭐 국왕의 측근 세력들이 많은 회사나 공장을 설립하는 그런 광고들, 이건 양잠 회사를 설립한다는 광고입니다. 그래서 뜻이 있는 사람들은 다 돈을 갖고 와서 우리 주식회사, 양잠 주식회사 설립합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여기 국가가 운영하는 향연합자회사, 이것은 담배회사예요. 이미 담배회사들이 있었고, 이런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대한제국은 나름대로 이제 개혁 정책을 실시했지만은 그것이 나름대로 정책의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을 이게 광제요. 우선순위를 두지 않음으로써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